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박보험 볼게요. 내용이 좀 생소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천천히 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불가동 손실에 대한 보험, 그러니까 불가동 손실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고 사고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선박의 운용을 잠시 못하게 된 경우에 그로 인해서 발생한 그 기간 동안 선박이 불가동됨으로 인해서 입을 수 있는 어떤 선주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었고, 운임보험은 그 사고가 뭐 선박에게 미쳐서 미래에 가득할 수 있었던 어떤 기대 이익이나 기대 이익을 이제 뭐 그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운임이나 아니면 이제 용선의 경우에는 획득 가능할 수 있었던 용선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겁니다. 미래에 벌 수 있는 돈을 보험을 든다는 게 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일종의 피보험 이익이 피보험자가 가지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피보험 이익으로 한다라는 취지에서 이러한 운임이나 용선료를 보험에 드는 것도 사실상 가능을 합니다. 물론 용선료나 운임을 선불받게 되면 운송계약상 큰 문제는 없어요. 먼저 다 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되는 거는 목적지에 운송이 완료됐을 때 송화인이나 수화인 혹은 뭐 이런 사람들로부터 운임을 받게 되는 운임 후불의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용선료나 예상 운임에 대해서 보험을 듭니다. 운임은 보험을 들 때 우리가 선비에 대한 25% 제한을 얘기를 했었는데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선체 가액, 배 그 자체의 가격보다 25%를 초과하는 선박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부과할 수 없다 라는 얘기를 다시 하게 되고, 용선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계약상 18개월 이내에 취득하게 되는 용선료 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요만큼까지만 해준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보상 방법은 실제로 잃어버린 어떤 운임, 받지 못하게 된 운임을 보상받게 되는데, 뭐 그게 그 받을 수 있었던 운임 총액을 당연히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뭐 실손 보상의 원칙이죠. 그리고 만약에 뭐 공동훼손, 운임과 관련된 이 기대 이익으로 인해서 이 미래의 희망 이익이 사라지게 된 것이 공동훼손과 좀 관련되어진다. 그렇게 되면 이것도 일종의 뭐 공동훼손 비용 뭐 이렇게 처리가 돼서 요코 앤 더블 룰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운임보험의 약관을 뭐 자세하게 들여다보지는 않을 건데요. 다른 그 선체보험에 비해서는 얘들도 약관이 있습니다. ITC 프라이 클로즈라고 해가지고 항해 단위로 혹은 기간 단위로 이렇게 보험을 들 수가 있고요. 기간 단위로 드는 게 타임 클로즈라고 해서 ITC, 그리고 항해 단위는 IVC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선박보험은 대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기간보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특징만 좀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세하게 다룰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피보험 선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옆에 부선의 위험을 같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또 소손의 면책이 적용이 됩니다. 3% 미만 담보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로서 하저나 침몰이나 자초, 충돌, 해상 고유의 위험에 해당되는 얘네들은 좀 별도로 소손의 면책하고 상관없이 보상을 하고요. 그리고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부터 야기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시간 상실로 인해서 초래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 저가보험 할 때 그 얘기했어요. 저가보험 면책에 보면 담보 위험으로부터 인한 손해는 보상한다. 근데 담보 위험으로 인해서 발생한 지연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면책 조항에 있었습니다. 그거와 개를 같이 한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운임보험. 자, 그다음에 초과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초과책임보험. 보험의 가액이 변동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재산상이 뭐 늘었기 때문에, 재산이 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초과적인
보험을 부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적하 보험을 우리가 공부할 때는 제가 증액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액 보험에 대해서 보험 계약서가 이제 보험 계약이 두 개가 존재하게 되지만 손해 보상을 할 때는 이걸 합쳐서 계산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선박의 경우에도 이러한 선박의 가치가 변동이 되거나 아니면 그 선박의 가격을 평가하는 평가 기준이 각국마다 조금 상이해서 이런 선박의 가치가 변동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보험 가액 자체가 바뀌게 되고, 보험 가액이 바뀌게 되면 아무래도 이 보험 계약에 관련된 보험료라든지 보험금 산정이라든지 이런 것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맞물려서 많은 것들이 변동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 선박의 그 가액 그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의 변동이 있는 것에 대해서 보험자가 뭐 크게 문제 삼지는 않는데, 이 비용 손해 있죠. 손해방지 경감 비용이라든지 구조료라든지 공동훼손 분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협정 가액보다는 선박의 그 가치 평가, 외부적인 평가인 정상 가액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 외부적인 평가액이 바뀌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 보험을 좀 담보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협정 가액으로 만약에 선박의 가치를 정해버린 거, 그거는 협정 가액이니까 보험자하고 피보험자하고 정한 금액이니까 그대로 가면 돼요. 근데 이제 외부 평가액, 뭐 장부가액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회계적으로 말하는 외부의 어떤 뭐 공시지가 같은 평가액은 그것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된다, 이 얘기죠. 그러면 그 어떤 가치 증가로 인해서 내가 보험을 든 가액과 실제 선박이 어떤 정상 가액 간의 차액이 발생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 담보, 추가 부보를 해야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초과 책임 보험 이런 이름으로 약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에 보게 될 선비 및 증액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ITC Horse Disbursement and Increased Value 해가지고 요 약간 특약 같은 것이 있어요. 요게 일종의 선비 보험이자 증액 보험입니다. 그래서 이 초과 책임액, 그러니까 실제 보험의 그 보험 가액보다 어떤 보험 그 목적물인 선박의 어떤 가치가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이런 선비 및 증액 보험의 가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선비보험은 선체보험, 배 그 자체의 보험 가액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선보험. 이게 우리말로 개선보험인데 우리말로 하면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영어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포트 리스크 인슈런스예요. 선박이 계류되어 있을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위험, 손실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겁니다. 항해 중이 아니에요, 얘는. 그래서 어떤 것들이냐, 항구에 정박하고 있다가 박살나는 경우, 그리고 우리 그 선박도 선박이지만 해양 구조물이라는 게 있어요. 뭐 석유 시추선이라든지 뭐 탐사선이라든지 뭐 등등의 해양에 어떤 지역에 정박해가지고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그런 해양 구조물 내지는 해양 뭐 특수 작업선, 물론 요즘엔 거의 플랜트를 만들어가지고 그 플랜트에서 이제 시추를 해가지고 석유를 뽑아내는 경우도 있지만, 예전에는 선박이 그런 드릴십 같은 거를 설비를 갖춰가지고 선박을 기름을 이렇게 뽑아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항구, 어떤 특정한 지역에 선박이 장기간 계류하고 있는 도중에 어떤 항해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선박에 데미지가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것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 포트 리스크 인슈런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박이 어디 딱 이렇게 정박하고 있다가 아니면 어느 곳에 머물고 있다가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가장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는 충돌 손해예요. 충돌 손해.
항구 안에 머물고 있는데 항구가 다 방파제로 이렇게 쌓여 있고 육지 안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무슨 뭐 풍랑이 맞는다든지 태풍을 맞아서 뭐 얘가 뭐 침몰을 할 우려가 있다든지 아니 그 선박이 항구에 들어가 있으면 보통 이제 닷을 내리고 이거 그 접안을 해가지고 이 닷줄을 다 걸어가지고 이 선박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결박을 시켜 놓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가 뭐 떠내려 간다든지 뭐 침몰을 한다든지 뭐 그럴 위험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어떤 위험에 노출된다? 다른 선박이나 다른 물체하고 충돌할 수 있는 그 위험성에는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보험은 핵심은 충돌 배상 책임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그리고 P&I 위험. 여기 이 P&I는 나중에 뒤에서 보게 될 P&I 클럽하고는 달라요. 이거 그겁니다. 제조자 책임. 우리 보통 PI 뭐 해가지고 제조자 책임 얘기하잖아요. 어떤 제조물에 의해서 소비자가 다치거나 상해를 입거나 뭐 죽거나 하게 되면 그 보상하는 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선박이나 이 해양 구조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두에 있는 어떤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아니면 뭐 인명이나 뭐 이런 것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배상 책임 이런 것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포트 리스크 인슈런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빌더스 리스크 인슈런스, 건조보험, 선박 건조보험.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약관 이름이 Institute Close for Builders Risk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빌더는 당연히 조선소죠. 그래서 이거는 선주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선박 운용자 이런 사람들이 보험을 드는 것이 아니고요. 보통 조선소에서 들어요. 조선소.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뭐 건조업자. 두 번째 동그라미에 첫 번째 줄 끝에 건조업자가 직접 보험에 듭니다. 그래서 선박의 그 제조 과정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했지만 설계부터 시작해서 직접적으로 그 선박의 부속품이나 구조물들이나 부분품들, 엔진, 뭐 부품, 중간재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해서 최종적으로 도크에서 조립 작업을 한 다음에 진수, 물에 띄우는 작업을 하고, 물에 띄운다고 해서 이게 모든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얘가 가망성을 갖추고 운항이 가능한지 시범 운항을 한 다음에 인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로 작업을 한 시점부터 인도할 때까지 혹은 얘가 진수하기 전까지는 육지에서 작업을 하거든요, 배가. 그렇다 보니까 배를 물에 띄우고 나서 시범 운행을 하는 동안 거기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위험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받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이 선박 건조 보험이에요. 조선소에서 들어야겠죠. 배가 한두 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 배 건조와 시범 운항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장기간 걸립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범 운항 하는 경우에도 몇 달씩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길게는 1년 단위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연 단위로.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건조보험을 필요로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선박에 관련돼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손해가 있었고, 그 손해를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선박보험들이 존재했습니다. 뭐 불가동 손실, 운임, 뭐 개선, 초과 책임 이런 것 부분에 대해서 보험을 들 수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진짜 좁은 의미에서 선박보험이라고 한다는 것은 선박 그 자체, 선체에 대한 보험이 아무래도 좁은 의미의 선박보험이에요. 그래서 이 선박보험에 대한 약관을 ITC 훌스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근데 처음부터 ICT 훌스였던 건 아니고, 우리가 보험증권의 태동을 공부할 때 SG 팔리시 1779년에 SG 팔리시를 설명할 때 제가 그랬어요. 여기서 SG는 S는 10이고 G는 9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1779년도에는 선박과 화물보험이, 선박보험, 화물 적하보험이 구분되지 않았던 시절이에요. 근데 뭐 인간의 문명과 무역의 발전과 등등으로
역사의 흐름과 이렇게 해서 어느 순간 협회 적하 약관이 나오고 협회 선박 약관이 나오면서 어느 순간 선박보험과 적하보험이 분리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 선박보험과 적하보험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법리라든지 간습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법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갈라져서 달라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SG 팔리시였어요. 그러다가 1880년대 요때쯤에 들어와서 20세기 들어오기 전이죠. 이때쯤에 이제 본격적으로 증기선이 대중화라는 표현이 좀 웃기긴 한데 아무튼 증기선이 널리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한 1700년대까지만 해도 일종의 증기선의 초창기 형태와 그리고 범선의 최후기 상태가 약간 같이 쓰이다가 1800년대 후반부터는 이제 증기선만 쓰이기 시작해요. 거의. 그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근현대사 공부해 보면 무슨 뭐 신미양요 뭐 이런 거 공부해 보죠. 그러면 외국에 이렇게 증기선들이 오잖아요. 미국의 증기선, 프랑스 증기선 와가지고 강화도에 와가지고 뭐 그거 한번 동네 싸움 이겼다고 해서 야 우리는 외세를 물리칠 수 있어 척합이 세우고 배웠잖아요. 그때 온 배들이 다 증기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시기부터는 이 증기선으로 바뀌고 범선에서 증기선으로 바뀌다 보니까 예전에 범선에서 사용되던 여러 가지 선박보험과 관련된 뭐 간습이나 이런 것들이 안 맞아지게 되다 보니까 이때 최초로 런던 보험자 협회에서 협회 선박 약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선박 약관을. 그래서 이름을 협회 선박 약관으로 안 했고 요게 선박이 대체적으로 보면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기간보험이거든요. 기간보험. 항해보험 잘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이론상으로는 있다고 하는데 저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없다고 봐도 돼. 거의.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약관 이름 자체가 Institute Time Clause입니다. 기간 약관이에요. 기간 약관, 선박에 적용하는 기간 약관이다. 이게 1888년에 등장을 했고 그 이후에 몇 번의 개정이 있었겠죠, 당연히.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1970년도에 와서 협회 기간 약관 선박과 관련돼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뭐 선박 보험과 관련된 담보 위험, 담보 손해 이런 것들이 거의 정립이 됐고 지금에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요게 뭐하고 이 지금 70년 버전이 뭐랑 비슷하냐면 구협회 저가 약간 62년도 버전 있죠. 그거랑 거의 걔를 같이 한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저가보험에서도 82년도에 신협회 저가 약간 신보험 증권이 나왔잖아요. 그 시기에 비슷하게 선박도 82년도에 신협회 기간 약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70년도 약관, 82년도, 83년도 요 약관 이렇게 나눠서 쓰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도 500톤 이상의 선박에 한해서는 의무적으로 선박보험을 들게끔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83년도 ICT 훌스를 좀 내용을 보도록 하겠죠. 그래서 많은 점에서 협회 적하 약관 82년도 협회 적하 약관과 비슷한 경향을 가집니다. 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취지를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신보험 증권의 등장을 함께 신보험 증권의 등장과 함께 런던 보험자 협회에서 여기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적하보험 약관을 만든 것이 신협회 적하 약관 82년도 버전이었고 비슷한 시기에 협회 기간 약관 선박에 있어서도 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슷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문 26개 그리고 MIA에 있었던 내용들을 많이 반영해서 새롭게 제정한 것이죠. 그래서 선박에서의 신약관이 요게 83년도가 되고요. 그 전에는 70년도까지 있었던 거는 구약관, 선박보험의 구약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83년도부터 쭉 사용이 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특징들 좀 살펴보면 선박에 대한 선체, 기간, 뭐 선용품은 배에서 사용하는 용품을 말해요. 뭐 선원들이 먹는 음식이나 뭐 음료나 연료, 소모품들 말하고 의장품, 기타 비품 이런 것들을
보험의 목적물로 한다. 이 선박보험의 목적물은 선박과 선박의 기간과 선박의 선용품 이런 것들이 보험 목적물이다. 그리고 보험 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 12개월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몇 차례나 몇 번의 사고가 있든지 간에 요 기간 단위로 보험을 들고 거기에 따라서 그때마다 사고 날 때마다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자체가 12개월이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협회 적하약관의 협회 약관의 명칭이 협회 기간 약관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협회 우리 적하약관을 공부할 때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ICCA가 있었고, B가 있었고, C가 있었고, 적하약관은. 근데 선박 기간 약관 선박은 이게 뭐 물론 뭐 통상적으로 선박 약관 그러긴 하는데 정식 명칭이 협회 기간 약관 선박이에요. 나도 평상시에 뭐 다른 사람하고 이제 뭐 업계 쪽 사람하고 얘기할 때 선박 약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구어인 거고 정식 명칭은 이겁니다. 그래서 ITC 이렇게 써요. 그래서 여기에는 조건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 가지 정도가. 근데 우리가 협회 적하약관, 신약관, 이거 신약관이라고 하죠. 신협회 적하약관. 그리고 요거 전에 있었던 애가 구협회 적하약관. 그러면서 제가 수업 시간에 그 얘기를 했어요. 구협회 적하약관에서 신협회 적하약관으로 바뀌면서 이 보험 조건의 기준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구협회 적하약관에는 뭘 기준으로 되어 있었죠? 해상 손해를 기준으로 나눠져 있었죠. ICC AR이나 WA나 FPA가. 근데 신협회 적하약관에 와가지고는 ICC ABC의 기준이 해상 손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상 위험이 기준이 되었다. 어떤 위험으로부터 손해를 입었는가가 기준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협회 기간 약관 선박은 보겠지만 손해 기준입니다. 손해 기준. 그래서 좀 볼까요? 제일 첫 번째 ITC 조건이 있습니다. ITC. 요게 뭐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하나씩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밑으로 내려가요. 가장 기본인데. 자,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냐? 13가지 항목 뒤에서 보게 될 겁니다. 담보위험, 보험자가 이 선박, 선체에 대해서 담보하는 13가지 위험에 대해서 물적 손해, 비용 손해, 충돌 배상 책임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 조건. 물적 손해가 뭐예요? 공부했잖아요. 전손, 단독훼손, 공동훼손. 다 들어가죠. 전손에 뭐 있어요? 현실 전손, 추정 전손. 비용 손해 뭐 있어요? 손해방지 경감비용, 구조료, 특별비용 등등. 충돌 배상 책임 손해 뭐 있어요? 이건 뒤에 보겠죠. 충돌 배상 책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4분의 3 충돌 약관 그거 말하는 거죠. 거기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을 해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 게 이 선박 보험의 조건들이 나뉘는 기준이 손해 기준이에요. 해상 손해 기준이에요. 근데 협회 기간 약관 선박을 들여다보면 이 담보 위험이 13가지 항목이 쭉 나오는데 이 13가지 항목은 당연히 해상 손해를 기준으로 해상 위험을 기준으로 나눠놨어요. 뭐 해상 고유의 위험, 화재, 투하 이런 식으로 해상 위험으로부터 담보 위험을 규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담보 위험의 이 명시 자체는 이 신협회 적하약관하고 같아요. 위험 기준으로 쭉 해놨어요. 뭐를? 13가지를. 뒤에 봅니다. 뒤에 있어요. 근데 여기 조건들을 나누는 기준 있죠. 조건들을 나누는 기준. ITC부터 시작해서 이 이름이 긴데 뭐 TA로 등등등 해가지고 이 조건을 나누는 이 기준은 뭐다? 해상 손해 기준이다.
전손이냐 분손이냐 단독 훼손이냐 그거 기준으로 나눠놨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볼게요. FPL 조건이 있습니다. 13가지 항목의 위험으로부터 기인된 단독 훼손 이외의 물적 손해와 비용 손해와 충돌 배상 책임 손해를 보상해 준다. 단독 훼손 이외니까 뭐가 해당이 되겠어요? 현실 존손, 추정 존손, 공동 훼손이 해당되죠. 그러면 단독 훼손은 다 안 해줍니까? 아니죠.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단독 훼손의 경우에는 SSFCE 이게 뭐다? 침몰, 자초, sinking, stranding, fire, collision, 뭐 explosion 이겁니다. 침몰, 자초, 화재, 충돌, 폭발. 요거는 단독 훼손이라도 해준다. 이거 뭔가 느낌이 쎄하면서 비슷하죠. 뭐랑 비슷해요? 구협회 적하약관의 FPA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다 해줘. 그러니까 뭐예요? 뭐라고 그러지? 물적 손해, 그렇지. 물적 손해, 비용 손해, 배상 이거 다 해주는데 여기는 비용 배상은 들어가는데 뭐만 해준다? 단독 훼손 안 해준다. 일부만 해준다. 일부만 단독 일부만 해준다. 자, 그 밑에 이름이 쭉 긴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조건이라고 하기도 웃긴 게 얘네가 요 조건에서 보상해주는 내용들을 그냥 쭉 나열한 것 수준이에요. ITC하고 FPL은 뭔가 그래도 좀 약간 내지는 조건의 이름이 나는데 세 번째, 네 번째는 그 조건에서 보험자가 담보해주는 해상손해의 유형을 그냥 쭉 나열해서 밝혀놓은 것 뿐입니다. TLO 뭐예요? 토탈 로스입니다. 토탈 로스. GA General Average 뭐예요? 공동 훼손입니다. 그리고 살비지 구조료. 그리고 SCSL 이거는 저겁니다. 손해 방지 경감. 손해 방지 경감.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뭘 해준다? 13가지 항목으로부터 기인된 전손, 계약 구조료, 임의 구조료, 손해 방지 경감 비용, 공동 훼손, 그리고 충돌 배상금을 보상해 준다. 뭐는 안 돼요? 단독 훼손이 안 됩니다. 위에 FPL은 단독 훼손 중에서도 뭐 화재, 침몰, 자초 요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단독 훼손이 절대 안 된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뭐가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 하나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 GA가 빠졌습니다. GA가 뭐죠? General Average 공동 훼손입니다. 그래서 요 네 번째 조건을 들면 공동 훼손을 보상 대상이 안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건이 나눠져요. 그러니까 뭐 ICC-A, ICC-B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제일 ITC가 있고 여기서부터 하나씩 빠지죠. 하나씩 빠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보험료가 싸지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ITC 훌스의 뭐 여러 약관들을 좀 살펴볼 건데 항해 약관은 내용에 비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너무 좀 그래서 약간 본문을 제가 안 실었습니다. 내용은 많은데 별로 알맹이는 없어요. 항해 약관이 그 항해 선박의 항해는 어떤 것이다 뭐 이런 걸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항해 약관에 몇 가지 그 설명하고 있는 포인트들을 좀 가져와서 이야기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선박의 항해에는 선장님이 그 선박을 모는 것도 당연히 들어가지만 도선사가 선박에 탑승해서 도선사가 이 선박을 운영해가지고 선박의 항해를 운용해서 선박을 항구에 접안시키는 그 과정 그것도 항해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도선사 발레 파킹이죠. 일종의 선박을 발레 파킹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발레 파킹 중에서도 그냥 할 수 있는 발레 파킹은 아니죠. 왜? 어마어마하게 큰 선박을 항구에 안전하게 접안시키는 것이 이 사람들의 역할이고 굉장히 높은 연봉을 받는 그런 직업인데 이게 도선사들이 보통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냐면 항구가 있으면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항구예요. 여기가 항구면 여기에 선박을 접안시켜야 된다라고 하면 그 뭐 여러분들 혹시 부산에 가서 부산 바다 그 이제 부산항 쪽으로 가서 이렇게 보면 선박들이 부산항에 안 들어와 있고 저 먼 바다 한 5, 6도 있는 저 먼 바다에 그냥 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걔네들은 그냥 죽치고 앉아서 낚시하려고 그렇게 떠 있는 게 아니고요. 선박이라는 게 무조건 부산항에 들어왔다고 해서 모두 다 이 선박을 접안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있어요. 선박의 그 선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먼 바다 그러니까 부산 앞바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그 닷을 내리고 기다리고 있는 그곳을 묘박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선박이. 그러면 선장이 이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게 되느냐? 안 돼요. 이 항구는 보통 여기가 좁고 그리고 바다가 얕기 때문에 다니는 길로만 다녀야 돼요. 그리고 선박이 자기 힘으로 선박은 여러분들 그 자체적으로 브레이크나 뭐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박을 그 항구 시설에 접안을 시키는 데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선박 그 자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주변에 부선들이 와가지고 선박을 당겨주고 밀어주고 해가지고 협동 작업을 해야 돼요. 선장 스스로 못해요. 배가 크면 클수록 작은 배 여러 개가 달라붙어가지고 얘를 밀어가지고 여기다 접안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선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도선사가 하는데 보통 이렇게 배가 접안이 돼 있으면 조그만 배가 갑니다. 마중 나가요. 마중 나가서 컨테이너 선들이 크잖아요. 굉장히 사람 뭐 빌딩만 해요. 법학관 저런 것보다 크단 말이에요. 빌딩보다 육산 빌딩만 하단 말이야. 배가. 그러면 도선사가 탑승을 하는데 어떻게 탑승을 하냐면 저 갑판에서 사다리를 내려요. 그렇게 줄로 된 사다리 있죠. 바람이 이렇게 불면 휙 이렇게 하는 사다리 그걸 타고 올라가요. 사수 꼭 그리고 도전사는 2명이 움직입니다. 사수 부사수로 이렇게 타요. 그러면 이제 탑승을 해가지고 도선사가 타는 순간 그 배에 이제 생사여서 할 거는 선장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도선사가 가집니다. 그때부터 도선사가 주변의 부선들하고 다 연락을 하면서 배를 밀고 땡기고 해가지고 선박 자체의 동력이 아니라 부선이 밀고 땡겨가지고 이 바다를 이 항구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접안까지 끝냅니다. 그래서 여기 딱 배를 딱 갖다 대면 이제 줄을 풀어요. 이렇게 줄을 딱 풀면 항구에서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줄을 잡아 당겨가지고 선박을 결착시킵니다. 그러고 나서야 이제 돛대가 내려가고 이제 램프를 설치하고 사람들이 내릴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도선사가 총괄을 하는데 이 도선사가 탑승하고 있는 이 구간이 뭐에 소속이 된다? 뭐에 들어간다? 항해 구간에 들어간다. 항해 구간에 들어간다는 말은 뭐겠어요? 요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어떤 손해, 충돌, 자초 뭐 등등의 사고에 대해서 보험자가 책임져 준다는 얘기예요. 도선사가 타고 있어도 선장이 아니고 그 얘기입니다. 그 설명을 영문으로 어마어마하게 긴 텍스트로 되어 있어요. 굳이 그걸 뭐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의미가 없어서 이 내용을 그냥 우리말 요약된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법과 간섭에 따라서 도선사, 예인선, 그 예인선이란 게 이 선박 본선을 끌고 밀어주는 그 부선들 말하죠. 그런 선박들을 통해서 항구에 접안하는 작업을 하는데 그 기간이 항해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헬리콥터로 선박의 인원이나 용품을 운송하는 거 인정되고요. 자, 그리고 선박이 항구에 접변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역 작업을 하겠죠. 화물을 적재하거나 양육하는 하역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는데 만약에 화물을 적재하거나 양육 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하는 피보험 선박의 멸실이나 손해 뭐 그리고 선박에 대한 배상 책임. 그러니까 하역 작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데미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 대한 배상 책임 이런 것에 대해서 선박 보험으로는 보상 안 해줍니다. 원칙은. 뭐 화물에 손해가 났으면 그건 이제 적하 보험으로 해결할 문제고요. 만약에 이거를 선박에서 하역 작업을 하다가 발생하는 여러 가지 뭐 화물의 손해라든지 다른 사람한테 배상 책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험자로부터 보상받고 싶으면요. 여기 특약을 들면 됩니다.
cargo loading or discharge operation close. 요거 하면 보상해줘요. 근데 원칙은 안 해준다. 원칙은 안 해준다. 자, 그리고 항해라는 게 물론 상업적인 목적으로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바다를 헤쳐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 선박이 죽으러 가는 경우도 있어요. 선박이 해체 작업을 하러 마지막 항해를 떠날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항해는 항해지. 그러다가 그 마지막 항해에서 사고 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일반적인 상용선이 아니라 해체를 앞두고 있는 선박이기 때문에 선박의 가액 자체가 좀 달라집니다. 해체 선박으로서 시장 가액을 한다. 사고 발생 시점에서. 요건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이런 경우 잘 없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발생하게 되면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오늘은 뭐 위험까지는 봐야겠죠. 그래도 자, 그래서 그게 이제 도선사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게 1조였고요. 선박과 관련된 협회 기간약관 선박의 1조에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고, 자 2조에 계속 조항이 있습니다. 이 계속약관은 선박에 대한 보험자의 그 보험 기간을 규정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한다? 선박의 보험 기간은 12개월 단위로 한다.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12개월 단위로 한다. 뭐 더 연장하면 1년 단위로 이렇게 한다. 근데 만약에 뭐 중간에 뭐 조난되거나 행방불명돼 가지고 보험자에게 보험 종료되면 보험 종료됐다가 다시 항해를 연장하게 되면 뭐 보험료 월할 보험료 계산하기도 한다. 뭐 이런 조건들이 붙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1년 단위로 하고요. 자, 그리고 담보 위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담보 위반. 만약에 하물에 대해서 적법성 내지는 뭐 아니면 항행할 수 있는 구역, 항해 담보 뭐 이런 담보를 위반을 하게 됐을 때는 보험자에게 통보해 가지고 보험자에게 요구하는 담보 조건 변경 그리고 추가 보험료 납부 이런 것들 하면 문제 없다. 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종의 계속 담보죠. 계속 담보. 실제로 담보 위반이 발생하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하보험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물론 원칙적으로는 법에서는 뭐 보험자 면책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뭐 하루 이틀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추가 보험료 내면 오케이 알았어.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종료, 보험의 종료입니다. 일반적인 종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종료는. 그죠. 그래서 어떤 보험자의 책임이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종료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뭔가 이 해상 선박 보험에 대한 여러 가지 보험 목적물이나 해상 위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그냥 종료되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사유가 여기서 크게 한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번, 2번.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피보험 선박이 입금된 입금이 아니고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저도 입급이에요. 입급. 선급협회의 변경, 피보험 선박의 선급 변경, 정지, 중단, 탈급, 만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종료된다. 이거를 알려면 선급을 알아야 돼요. 선급. 선박의 등급이란 뜻입니다. 선급협회. 이 선박의 등급이란 게 뭐냐면 모든 선박은 등급이 매겨집니다. 그 등급이란 거는 좋은 배, 나쁜 배, 물론 좋은 배, 나쁜 배라는 뜻일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이 선급협회가 배의 안전성에 대해서 등급을 매깁니다. 보통. 우리나라에도 한국 선급협회가 있어요. 그래서 배의 선박의 등급을 매길 때는 안전도에 대해서 등급을 매길 때는 이 선급협회 직원이 조선소에까지 나와가지고 배에 조선되는 과정 그리고 진수되는 과정 시범 운항하는 과정 그리고 선박을 수리하거나 이 뭐라 그러죠 정비하는 과정 다 참여해가지고 이 선박의 안전도와 가망성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선박의 그레이드를 매겨줘요. 그게 선급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박, 일정 규모 이상 되는 모든 선박은 다 선급이 있어요. 예,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선급 협회가 변경됐다. 그러니까 그레이드를 주는 곳이 바뀌었다. 내지는 선박의 등급이 바뀌었다. 이 선박의 등급이 바뀌었다는 것은 선박의 안전성이 심각하게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선박이 수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니면 개장,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선박의 안전도나 선박의 등급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등급 부여가 정지되거나 중단되거나 탈급은 뭐냐면 이 그레이드를 뺏어가는 거예요. 이 선박의 안전성에 대해서 등급을 매겨놓았던 것을 뺏어가요. 예. 그러면 이 보험 목적물에 해당되는 선박에 대한 상태가 굉장히 크게 바뀌었다는 걸 말합니다. 이 내용 자체가. 예. 그렇기 때문에 보험자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선택권을 주는 거죠. 보험을 계속 할지 안 할지. 보통 선박이 수리되거나 개장되거나 아니면 기간이 이 사용 연한이 오래되게 되면 당연히 선급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안전도.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이 선급은 처음 듣는 이 개념 자체를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뭐랑 비슷하게 비슷하진 않지만 뭐처럼 생각을 해보면 되냐면 왜 그 신용평가 기관에서 어떤 나라나 기업이나 주식이나 국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용평가를 하잖아요. 뭐 AAA 등급, 뭐 AA 플러스 등급,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선박에도 선급협회가 그런 식으로 등급을 부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거의 모든 선박, 거의 모든 일정 규모가 넘어가는 모든 선박이 선급을 받아요. 자, 그다음에 선주 또는 선적 변경 아니면 어떤 선박의 관리자가 변경 그리고 나용선 계약의 변경. 피보험 선박의 소유권 변경. 이 선박을 사용하기 위해서 국가가 징발한 경우. 이 다 뭐예요? 선박에 대한 어떤 지위나 선박의 소유주나 선박의 어떤 관리인이나 이게 다 바뀌어버린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보험의 이 선박 보험의 큰 위험 변경에 해당되죠. 그러면 이거 보험자한테 뭔가 선택권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그게 이제 종료 약관이고 양도. 당연히 적하보험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양도를 할 수 있고요. 선박보험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적하보험하고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자, 6조 보죠. 6조. 우리가 앞에서 협회 기간 약관 선박에서 말하고 있는 이 조건들은 이 네 가지 조건이 해상 손해를 기준으로 나눠진다. 담보해주는 해상 손해에 단독 훼손이 들어가느냐, 공동 훼손이 빠지느냐 이걸 가지고 나뉘지만 기본적으로 담보 위험에 대한 규정은 신협회 적가 약관처럼 해상 위험을 기준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 13가지가 지금 여기 22번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안면이 깊어요. 그죠? 어디서 봤죠? 협회 적하 약관 할 때 봤어요. 근데 여기 이 13가지 중에 앞에 있는 8가지하고 뒤에 있는 5가지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딱 보면 알아요. 아, 성격이 다르구나. 앞에 있는 8가지는 정말 친근하게 적하보험에서부터 봤던 애들이에요. 뭐예요? 해상 고유의 위험, 하재, 폭발, 도난, 투하, 해적, 그리고 원자로의 파괴 고장, 그리고 항공기 뭐 이런 물체와의 접촉, 지진 하산 분출 낙뢰. 자, 여기에 6.16의 핵창지 원자로 파괴 고장은 핵무기도 두드려 맞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선박 중에는 보면 군용선이나 아니면 세빙선 일부에 원자로를 그 선박의 동력원으로 쓰는 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 자, 그 다음에 6.2는 기본적으로 적하보험에는 없던 애들이에요. 뭐라 그래요? 이 손해가 피보험자나 선박 소유자나 선박 관리인의 상당한 주의를 결여하고 있었던 결과로 생긴 것이 아님을 조건으로 선박 소유자나 선박 관리인이 상당한 주의를 결여했으면 어떻게? 얘네들 책임이란 거지. 보험자가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 책임이란 거지. 얘네들이 상당한 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의 목적, 이 보험의 목적물은 선박이니까 선박에 발생된 멸실 손해를 담보한다는 거죠. 어떤 거? 화물 또는 연료의 적재, 양하 혹은 한적 작업 시의 사고. 이거는 화물이 사고가 났다는 게 아니라 선박이 사고가 났다는 거죠. 두 번째, 기관 파열. 여기서 말하는 기관은 뭐겠어요? 엔진이죠, 엔진. 엔진이 파열되거나 엔진이 보면 우리 내연기관, 디젤이나 이런 가솔린을 사용하는 내연기관은 여러분들이 뭐 V6, V6가 뭐예요? 실린더가 6개라는 얘기죠. 그럼 실린더가 돌아가면 이렇게 실린더가 왕복 운동을 하면 그 밑에 그 실린더의 왕복 에너지를 그러니까 이제 이 뭐라 그러지? 열 에너지라고 하나? 운동 에너지라고 하나? 운동 에너지를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샤프트 같은 게 돌아가요, 밑에서. 그러면 그 기관, 그 차추, 그런 게 파손됐다. 뭐 이게 엔진 고장이야, 엔진 고장. 우리가 이제 뭐 공돌이도 아닌데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지 맙시다. 6.22는 뭐예요? 엔진 고장, 엔진 고장. 자, 그다음에 6.23은 뭐예요? 선장, 직원, 부원, 도선사의 가실. 그리고 그다음에 선박 수리업자, 용선자, 가실. 그리고 선장, 직원, 부원의 악행.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성격이 다르다. 위에 있는 것들은 적하보험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 가지 해상 고유의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선박에게 데미지를 주는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6.2는 보면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사람이 잘못한 거. 사람의 실수나 사람의 악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발생한 것이 선박 소유자나 선박 관리인이나 피보험자의 잘못이 아닌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상을 해준다라고 담보위험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3은 이 담보위험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 여기 6.2에서 얘기하고 있는 선장, 직원, 부원, 도선사가 이 선박에 대해서 지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선장, 직원, 부원, 도선사인 거지 선주가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2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해상 위험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8가지, 그리고 선박보험에서 특수하게 규정하고 있는 인적 손해, 물적 손해에 대한 5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총 15가지가 선박보험의 담보 위험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오염 위험부터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